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 녹내장. 이게 나이가 먹으면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걸까요? 이 6가지에 내가 포함이 된다? 다른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녹내장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2025년도 최신 지경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찾아보니까 녹내장이 실명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그럼요. 언제 누가 걸릴지 모르고 이게 약간 로또 번호처럼 랜덤하이즈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다만 더 잘 걸리는 환자의 캐릭터 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받고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눈과 뇌를 연결해주는 이런 전기 다발선이 있거든요. 이 선이 시신경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게 뭐 눈의 압력이 높거나 여기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다라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시신경에 막 공격을 당해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겠고,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게 바로 녹내장이라는 질병입니다. 제가 방금 녹내장의 증상은 시야가 좁아지는 거고 보이는 게 덜 보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기까지의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은 눈치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녹내장은 중기까지 알아챌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은 시야가 30% 40% 한 요 정도로 좁게 남았을 때 내가 뭔가 좀 어느 쪽이 덜 보이는데 라고 느낄 정도가 이제 녹내장의 중기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녹내장의 별명이 Silent Blindness, 소리 없는 실명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눈에 이물감이 있고 약간 눈이 따갑고 아파요. 제가 혹시 녹내장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은 녹내장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안압이 막 엄청나게 올라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막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파서 대구대구 굴리면 그건 녹내장일 수 있는데 그 밖의 질환은 녹내장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집에서 좀 내가 지금 녹내장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에서 자가 검진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먼저 왼손으로 왼쪽 눈 좌안을 가리고요. 그리고 시선을 오른쪽 눈으로 정면을 보세요. 앞에 주시할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오른쪽 팔을 들고 엄지척 이 포즈를 취해 주시고 눈은 계속 정면을 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을 바깥으로 벌릴 건데 이때 바깥으로 벌리는 손을 쳐다보면 안 돼요. 팔만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야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멈춰주세요. 이때 멈추고 나서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 각도가 7, 80도 미만일 경우에는 녹내장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과에 내원하세요. 녹내장이 한쪽만 걸리진 않잖아요. 한쪽만 걸릴 수도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왼쪽 눈 가리고 오른쪽 눈 엄지척을 오른쪽 눈 테스트한 거잖아요. 녹내장은 항상 양측성에 발현되는 게 아니라 간혹 한측성에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눈 따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녹내장이 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안압이에요. 눈의 압력. 우리 혈압 재는 것처럼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게 정상은 10에서 21인데 이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압보다 더 높을 경우에 시신경을 막 공격해서 시신경이 다쳐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야 되거든요. 블러드 스플라이가 좋아야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혈류가 막혔으면 거기 또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걸 크게 2가지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녹내장에 좀 잘 걸리는 사람들의 유형들도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엄마, 아빠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녹내장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 부모님이 녹내장이면 내가 녹내장 걸릴 확률은 남들보다 2배, 그리고 내 형제가 녹내장이면 내가 걸릴 확률은 8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부모님이 녹내장이라고 내가 꼭 녹내장에 걸리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유전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두 번째로 안구통, 두통이 자주 있는 사람. 세 번째로 고혈압, 저혈압,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장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40대 이상. 사실 녹내장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나이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도근시. 어려서부터 드릴 렌즈나 아니면 마이오가드 같이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요즘 트렌드인 이유가 눈이 고도근시가 되면 앞뒤로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길어지면은 그 안에 채워야 되는 조직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은 또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 자체 시신경이 또 약해져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가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자인데 안약으로 넣는 스테로이드도 포함이고 뭐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모두 포함이에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면 눈에 압력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백내장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눈에 압력이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시신경을 막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의 위험인자가 돼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6가지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런 분들은 꼭 안과의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른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 와서 저는 안압도 정상인데 왜 녹내장에 걸렸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상 안압의 기준이 10에서 21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사실 20일 이상이 녹내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상 안압 녹내장이 70%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정상 안압이라도 나한테 높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주량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소주를 2잔을 마셔도 취하는데 어떤 분은 2병을 마셔야지 취하는 것처럼 내 안압이 15, 정상범위 안에 있더라도 내 시신경이 그 15를 버틸 수 없는 시신경이면 녹내장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범위 안에 있더라도 그거는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녹내장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녹내장의 주 원인은 안압이 많이 올라가는 데입니다. 안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압을 낮추는 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안약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안압을 낮추는 1차 치료는 기본 치료, 바로 안약을 점안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녹내장 안약 성분을 보면 크게 4가지 종류거든요. 근데 이게 성분이 4가지 종류라는 거지 같은 성분으로 다 제약회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종류는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4가지 성분의 종류는 프로스타글란딘, 알파2 작용제, 베타 차단제, 탄산탈수 효소 억제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안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압이 많이 높거나 녹내장 진행이 워낙에 빨라가지고 최대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위의 성분의 4가지 모두 포함한 보통 3개의 안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안약 그리고 4가지 성분을 모두 써도 안압이 떨어지는 게 충분치 않다. 이럴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조 치료를 받았거든요. 과거에. 다만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안약 1가지가 새로 출시가 됐어요. 당연히 협찬 아니고요. 산텐지아기 로프레사인데요. 이 신제품이 왜 기존 제품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안압 하강을 더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안압은 우리 눈에 방수라는 물이 생성이 됐다가 빠져나갔다가 순환이 되거든요. 개념을 잡아보면 만들어지는 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많다. 그러면 이 안에 계속 물이 쌓이겠죠. 그러면 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들어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이 나간다? 그러면 얘가 줄어들 테니까 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포인트는 안압 하강제는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를 줄이거나 나가는 걸 많이 만들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작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지만 나가는 물의 유출료가 2개가 있거든요. 이 2개 중에 그동안은 주로 첫 번째 거를 건드렸어요. 요번에 나온 산테네 로프레사는 2번째 경로 여기를 나가는 걸 넓혀가지고 방수의 유출을 돕게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한마디로 기존의 안약들과 다른 방식의 유출을 돕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안약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2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안약을 사용해도 충분히 안압이 내려가지가 않거나 안약에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은 안약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안압을 내리긴 해야 되는데 내리는 방법으로 SLT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게 과거에는 2차 치료로 여겨졌었는데 2019년에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에서 이 레이저 치료가 개방각 녹내장에 안약같이 1차적인 치료로 적합하다라고 실린 적이 있어요. 안약을 제대로 점안을 못하거나 안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분야가 열린 거죠. 그런데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직까지는 안약이 1차 치료예요. 레이저 치면 섬유줄을 쭉쭉쭉쭉 구멍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레이저로 이 구멍을 한 군데를 태워요. 그러면 옆에 공간이 생기죠. 거기로 이제 방수가 더 빠져나갈 테니까 이 주변을 쭉 360도로 태우는 게 레이저 치료가 되겠습니다. 안압 하강제를 사용을 해도 레이저 치료를 해도 안압 하강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수술은 섬유줄 절제술, 아메드 밸브 임플란트 수술, 믹스 등이 있으나 수술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70% 정도거든요. 그리고 부작용도 꽤 높은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수술해버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녹내장에서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고 안약이나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버티는 게 최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안약만 사용하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원장님 먹는 약은 없어요라고 물어들 많이 보시거든요. 영양제 그리고 식단이 녹내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 논문적으로도 확실히 이게 좋다 이렇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고 현재까지는 뭐 로우팻 다이어트 이런 식이 섭취를 좀 제한을 해서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지 봤는데 그 녹내장과 크게 상관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는 사실 안과에서 끼래도 조금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거든요. 녹내장 영양제는 이런 시신경 보호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논문적으로는 조금 근거가 약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처방하지는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은행물 추출물인 기넥신 정도가 있겠어요. 자, 오늘 추가로 설명드릴 영양제는 지난번 녹내장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적 있는 성분인데요.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핫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부터 임상실험 중인 니코티나마이드 성분입니다. 상품명은 미토비타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니코티나마이드는 바이타민 B3의 한 형태거든요. 이게 항노화 신경 보호 물질로 눈 안쪽의 망막층과 그리고 시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제품을 녹내장 보호 효과를 가진 영양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많은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이 제품이 각광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함량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많이 섭취했을 땐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인 논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토비타 만든 제약회사에서는 하루에 500ml 하나를 먹으라고 권장량을 설정을 했는데 사실 500ml는 저는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 1g에서 2g은 채워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논문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500ml짜리 하루에 2번 드세요, 1g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여 처리는 안 되고 이제 비급여 처방으로 영양제 개념으로 먹는 제품이고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모든 환자분한테 처방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 많이 하시거나 이제 검사해 보면은 녹내장이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약을 예방적으로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 그러면 먹는 영양제라도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조금 경과관찰 저랑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도 좀 안압을 높이는 게 있을까요? 사실 녹내장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잠자리 습관이에요. 우리 베개는 높은 걸 베어서 고개를 최대한 들린 상태에서 자는 게 눈의 압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겠고 또 우리 바른 자세로 하늘 보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 자세가 사실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으로 잔다 그러면 왼쪽 눈이 아래로 가면서 눌리죠. 왼쪽 눈의 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왼쪽 눈이 녹내장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자면 오른쪽에 안압이 올라가서 이제 또 오른쪽에 녹내장이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행된 녹내장에 대한 케이스에서만 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녹내장이 없다 그러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안 좋은 자세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 있죠. 베개 얼굴 파묻고 주무시는 분들 양쪽 눈 안압 다 올라가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금연 금주하세요. 금주는 정 힘드시면 조금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금연은 무조건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제 말초 혈관들 특히 신경에 혈류를 제공하는 혈관들이 다 쪼그라들거든요. 녹내장 중기 이상인 분들 금연하세요. 세 번째로는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필라테스 할 때 이제 고개를 쭉 내려서 뭐 발을 터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또 우리 헬스장에서 발 껴놓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눈이 가슴보다 아래로 위치하는 행위는 눈에 압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할 때도 이러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개 많이 숙이고 하면 눈에 압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개를 드시고 이러고선 스마트폰 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개만 말씀드리라 그랬는데 왜 3개만을 말했냐. 네 번째는 제가 특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헬스할 때 이렇게 무게 칠 때 호흡을 딱 멈추고 무게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얼굴이 약간 터질 것 같다는 이런 느낌 든 적이 있죠. 맞아요. 그럴 때 눈의 압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 한 편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 이제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 녹내장은 사실 조기에 발견만 하면 당뇨랑 고혈압이랑 똑같습니다. 평생 안약 넣으면 이것 때문에 실명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과에서 검진이 되겠어요. 앞에서 말한 6가지,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거나 안구통, 두통이 자주 있는 사람, 고혈압, 혈압, 당뇨를 오래 하는 사람, 40대 이상, 고도근식,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자, 이 6가지에 포함되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에 방문해서 녹내장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친구한테 많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